카지노 사업장 신설과 확장 인허가를 지역에 미치는 영향평가로 결정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하지만 카지노 대형화의 합법화 수단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 집배원들이 전국 최고 수준의 열악한 노동 환경을 개선해달라며 오는 9일부터 파업에 들어갑니다. 해수욕장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해안에서 바다로 흐르는 이안류가 발생해 중문 해수욕장이 이틀째 통제됐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 카지노 신설이나 이전, 확장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나 평가 기준이 없어 논란이 있었는데요. 제주도가 이를 엄격하게 규제하겠다며 연구 용역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용역 결과에 대해 평가 기준과 심의위원회 구성 요건이 카지노 이전과 확장을 합법적으로 허락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오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카지노 산업 영향평가 용역 보고서에는 신설뿐만 아니라 면적 확장과 이전에 대한 평가 기준과 절차가 담겨 있습니다. 평가 부문은 경제와 사회, 지역기여, 도민 의견 수렴 등의 9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련 업계 종사자와 전문가,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평가해 1000점 만점에 800점 이상이면 적합, 600점 미만은 부적격 판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적합이나 조건부 적합 판정이 나올 경우만 도의회 의견을 들은 뒤 도지사가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카지노 산업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및 갈등 해결을 위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고 카지노 산업 정책 기반 시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카지노 영향평가가 초읽기에 들어간 드림타워의 카지노 이전에 면제 부과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 부문의 평가 배점이 300점인데 비해 교육과 환경 등 사회적 부문은 200점에 불과합니다. 투자 금액과 도민 고용 규모, 기금 납부액만 많게 써서 제출하면 최고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다 심의위원들도 업계 편향적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드림타워는요, 반경 1km 이내에 초중고 유치원 등 교육시설 15개의 학교시설 11,000명의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 학습권 등의 어떤 평가 지표는 50점에 불과합니다. 제주도는 용역은 용역일 뿐이라며 도의회를 비롯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실행 계획과 조례안을 만들어 오는 9월 제주도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제주도 의회 예결특위는 오늘 추경 예산 심사에서 버스 운송 사업에서 수익을 예상하고 있지만 고액의 인건비를 고려하지 않았고 차고지 증명제와 주차 단속 인력이 제외돼 있다며 시설관리공단 용역 보고서가 부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환경시설의 경우 인력 감축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노조 반발로 무산되면 연간 24억 원이 더 소요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성태 행정부지사는 전문가를 채용해 보다 효율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한편 김태석 도의장은 시설관리공단 설립 조례안을 이번 임시회 안건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전국의 집배원들이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해달라며 오는 9일부터 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 지역의 집배원들은 전국 최고 수준의 노동 강도라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집배원 강경철 씨가 오토바이에 우편과 소포들을 가득 싣고 빠르게 달려갑니다. 쏟아지는 배달 물량에 쉴 틈 없이 움직이지만 배달을 재촉하는 전화는 끊이질 않습니다. 조급한 마음에 속도를 내다 달리는 차와 마주치면 순간 아찔해집니다. 저희가 하루에 할당량을 소화하려면 쉬지 않고 배달을 해야 되는데 항상 빗길이나 교통사고에 노출이 되어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 집배원의 하루 평균 배달 물량은 1,300톤. 연평균 노동시간은 2,900시간으로 전국의 집배원들에 비해서도 200시간이나 많고 한 달 초과 근무 시간만 80시간이 넘지만 초과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5년 전에 비해 도내 우편물과 소포 물량은 갑절 증가했지만 집배원 충원은 30%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이거 계속 하다 보면 지금 뭐 가로사라든지 아니면 뭐 자기들이 그 안전사고
이런 게 굉장히 지금 많아져서 인력 증원이 굉장히 필요해서 저희들이 파업에 동참하게 됐습니다. 지난해 5월 전국 우정노사 협의회에서 토요 배달 폐지에 합의하고 정규직 집배원 2,000명을 증원하기로 했지만 지켜지지 않으면서 우정노조는 오는 9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파업 기간 필수 인력이 투입돼도 물류 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전국 최고 노동 강도의 제주 지역 집배원들은 과도한 물류량을 감당하기 위해 속도를 내다 오늘도 안전사고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 총파업 사흘째인 오늘 제주에서는 29개 학교에서 급식이 중단됐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조리사와 조리실무사, 돌봄 전담사 등 270여 명이 파업에 참여해 29개 학교에서 도시락이나 빵과 우유 등으로 대체 급식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보다 파업 인원은 80명, 급식 중단 학교는 11개 학교가 줄었습니다. 여름으로 접어들면서 해수욕장 찾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파도가 해변이 아닌 바다로 갑자기 흐르는 역파도, 즉 이안류가 중문 해안에서 발생해 어제부터 이벽이 통제됐습니다. 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소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파도가 높아 서핑객들이 즐겨 찾는 서귀포시 중문 색달 해수욕장. 해수욕객들이 바다에 들어가지 못한 채 겨우 발만 물에 담급니다. 지난 2일부터 이안류가 발생하면서 어제부터는 최고 예보 단계인 위험경보로 이벽이 통제됐습니다. 수영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와서 그냥 바로 통제해버려서 잘 놀지도 못해서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이안류는 해안으로 밀려온 바닷물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해변이 아닌 바다 쪽으로 빠르게 흐르는 해류를 말합니다. 특히 제주에서는 수심이 깊고 물살이 빠른 이곳 중문 해변에서 이안류가 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중문에서 발생한 이안류 사고는 모두 12건으로 15명이 구조됐고 지난해만 30차례의 위험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시간마다 안전요원들이랑 수심 체크도 하고 물속에 직접 들어가서 조류나 이런 것을 파악하고서 이벽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안류에 휩쓸리면 억지로 거스르기보다는 해안과 평행한 방향으로 헤엄치고 튜브를 탔다면 해류를 따라 떠내려간 뒤 구조대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번 주말에도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가 예보돼 이안류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네, 7월의 첫 주말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름이 무르익으면서 본격적인 무더위도 시작되는데요. 이색 볼거리로 여름 더위 식혀보는 건 어떨까요? 제주 목관화가 야간 개장합니다. 내일부터 오는 9월 7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9시 반까지 무료로 방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작은 음악회도 열린다고 하니까요. 찾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번 주말 야외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맑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27도로 예상됩니다. 다만 동쪽 지역과 산지에는 내일 밤부터 모레까지 짙은 안개가 끼면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일요일엔 고기압 가장자리 들면서 구름이 많겠고 토요일과 비슷한 기온 보이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북부와 남부가 21도, 서부와 동부가 20도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남부가 28도까지 오르겠고 북부와 서부는 27도, 동부는 26도를 보이겠습니다. 이번 주말엔 해상에 안개가 짙게 낀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남쪽 먼바다가 1.5에서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풍랑특보 발표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비가 시작돼 목요일까지 이어지겠고요. 기온도 오르면서 덥고 습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2공항 성산업추진위원회는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2공항 공론조사와 보전지역 관리 조례 상정이 도민사회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추진위는 보전지역 조례안 상정은 지역을 분열로 몰고 가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며 정치인들이 공론조사와 보전지역 조례 상정을 주도한다면 주민들은 결사항전의 자세로 저항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제주도 의회는 오는 11일 제37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보전지역 조례 상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병구 신임 제주지방경찰청장이 고유정 사건에 대한 초동 수사와 압수수색 과정에서 일부 소홀한 점에 대해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청장은 취임식에 앞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담당 경찰들이 현장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맞아야 한다며 반성하고 개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신임 김병구 청장은 서울청 기동본부장을 지내다 지난해 치안감으로 승진해 경찰청 경비국장을 맡아왔습니다. 전 남편 살해 사건의 피의자 고유정의 변호인단이 사임계를 제출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사건의 실체에 접근하기 위해 변호를 맡았으나 같은 회사에 소속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억울한 비난을 받는 다른 변호사들의 피해를 지켜볼 수 없어 사임계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유정 측은 당초 변호인 5명을 선임해 재판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논평을 내고 도교육청이 이성문 교육감 취임 1년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 조사 결과만 있고 정책 제시는 부족하다고 평했습니다. 전교조는 도민들은 인성교육과 학교폭력 예방을 요구하지만 해결책을 위한 정책과 재정은 부족하며 IB 교육과정의 경우 학생과 학부모, 교사의 의견 수렴을 먼저 거쳐야 도입에 따른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최성문 판사는 주차 차량에서 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53살 김모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4월 제주시 화북동과 삼양동 일대에서 문이 잠겨있지 않은 차량에 침입해 지갑 등을 훔치고 무면허로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노선버스 8대 가운데 1대꼴로 등화장치 작동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이 노선버스 800여 대를 점검한 결과 117대가 등화장치 작동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적발됐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